도르래의 원리에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내게 해주는 장치로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리적 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 그리고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가 조합된 복합도르래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고정도르래는 무게 100엔의 물체를 10cm 들어 올리는데 힘이 100엔이 들었고 도르래의 줄이 10cm를 이동했으므로 이는 100엔 곱하기 0.1m로서 10줄입니다. 움직도르래와 복합도르래는 무게 100엔의 물체를 10cm 들어 올리는데 힘이 50엔이 들었고 그 대신 도르래가 20cm를 이동했으므로 이는 50엔 곱하기 0.2m로서 10줄입니다. 즉, 움직도르래나 복합도르래는 고정도르래보다 힘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동거리는 2배이므로 1의 크기는 같습니다. 즉, 힘의 이득은 있지만 1의 이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합도르래를 고정도르래보다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1의 효율이 아니라 힘의 한계 때문입니다. 100N 혹은 100N은 물체의 중량 약 10kg을 의미하고 들어올리는 힘도 약 10kg을 의미합니다. 즉, 뉴턴은 힘이지만 간혹 중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0kg의 물체를 드는 힘이 100N이 됩니다. 여기에 높이나 거리를 곱하면 1이 됩니다. 다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뉴턴은 질량의 단위로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힘의 단위로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이 물체를 밀고 가는 힘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100뉴턴은 100kg의 물체를 몇 초당 1m씩의 가속으로 밀고 가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100에는 10kg의 물체를 들고 있거나 100kg의 물체를 몇 초 1m씩 가속시키는 힘과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물체를 몇 cm 들어 올렸다라고 표현하면 힘이 아니라 1이 됩니다. 힘이 물체를 드는 힘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단 1cm라도 들어 올리면 그것은 힘이 아니라 1이 됩니다. 힘이 1이 되지 않으려면 가만히 들고만 있어야 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움직도르래는 고정도르래보다 힘이 절반입니다. 그러나 움직도르래는 여기에 야를 곱해줘야 하므로 결국 같은 일의 양을 가집니다. 고정도르래는 내가 줄을 10cm를 당기면 물체도 10cm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움직도르래는 물체를 10cm 들어 올리려면 왼쪽 줄도 10cm, 오른쪽 줄도 10cm 이동해야 합니다. 즉, 20cm를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도르래는 받침점으로부터 힘점 ER 이 작용점 R보다 2배 멀리 있으므로 줄을 2배 더 당겨야만 물체를 원하는 높이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복합도르래의 도르래와 줄의 개수 증가에 따른 힘의 이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르래가 늘어날수록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위의 공식에서는 소문자 W는 물체의 무게, F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모두 힘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움직이는 거리 S 또는 높이 H를 곱하게 되면 한일 대문자 W가 되며 단위는 줄을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그림의 도르래도 모양만 다를 뿐 원리는 같습니다. 즉, 움직도르래와 원리가 같습니다. 힘은 절반이 줄어들지만 거리는 2배 증가하므로 모두 1은 10줄입니다. 오른쪽은 왼쪽보다 도르래와 줄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겹쳐져 보여서 같아 보일 뿐입니다. 복합도르래는 도르래와 줄이 고정도르래보다 하나 더 추가되므로 힘은 2분의 1 F입니다. 복합도르래의 도르래와 줄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힘은 3분의 1 F, 4분의 1 F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잡아당겨야 할 줄의 길이는 2배, 3배, 4배로 늘어납니다. 지뢰의 원리는 시소의 원리를 적용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시소도 무거운 사람을 들어 올리기 위해 반대편 가벼운 사람은 시소가 길어서 그림에서 A 그 끝에 앉으면 들어 올릴 수 있듯이 이것을 축바퀴에 적용하면 큰 바퀴의 반지름 그림에서 A가 커지면 물건을 들기 쉬워집니다. 즉, 축바퀴, 지뢰, 시소는 물건과 나와의 상대적인 거리 또는 길이인 힘점까지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축바퀴와 지뢰의 원리는 같습니다. 따라서 축바퀴 또는 지뢰는 A 힘점까지의 거리를 크게,
비착용점까지의 거리를 작게 할수록 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거리가 늘어나므로 전체적인 일의 양은 변하지 않고 같습니다. 결국 하는 일은 같으므로 힘에서 이득을 보면 거리에서 손해를 봅니다. 드라이버의 손잡이가 굵을수록 A가 클수록 나사를 돌리는 힘이 줄어드는 이유가 축바퀴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 대신 더 많이 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한 바퀴를 돌려도 손잡이가 굵은 것이 이동거리가 늘어납니다. 즉, 회전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크는 회전수나 회전속도가 아니라 힘 곱하기 회전반지름입니다. 회전수와 회전속도는 나중에나 필요한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원의 이동거리 S는 2πr입니다. 원에서는 이동거리 S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조건 2πr 즉 2π인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제 이동 각도는 2πr에서 곱하거나 나누면 됩니다. 만약 10번 회전했다면 1은 힘 곱하기 2πr 곱하기 10입니다. 만약 한 바퀴도 안 되는 90도를 돌렸다면 1은 힘은 곱하기 2πr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힘과 토크 그리고 일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빨리 하든 느리게 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개념이 들어가면 일률이 됩니다. 즉,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토크에서 회전수가 많다는 것은 일의 개념이 되고 일이 많다. 여기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한다면 일률의 개념이 됩니다. 일률이 높다. 물리학에서 토크 타우는 힘 곱하기 회전반지름이므로 힘과 반지름만 있다면 바퀴가 회전을 안 해도 존재하는 물리량이며 즉 어떤 능력치 또는 힘입니다. 즉 드라이버를 돌렸는데 꿈쩍하지 않더라도 토크 힘의 일종는 존재하며 다만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드라이버가 돌아간다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